안녕하세요.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이란 말이 붙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정규 분포는 분명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는 아무 값이나 다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정규 분포를 이룰 수 있죠. 이 정규 분포를 좀 잘 해석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표준 기준으로 좀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적당하냐면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문제를 풀려니까 귀찮아요. 여기서 두고 풀려니까. 그러니까 얘를 잠시 자, 너 나랑 여기 가자 하고 가운데 원점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죠. 그럼 가운데 원점으로 오면 이제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죠. 이런 느낌처럼 정규 분포도 그냥 정규 분포 함수가 복잡하고 거기서 계산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 친구를 표준화해서 딱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고 문제를 해석하면 좀 깔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은 당연히 평균이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와 분산도 1이 되는 이러한 녀석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각자의 평균과 각자의 표준 편차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게 표준화해서 설명을 해놓으면 다양한 데이터를 조금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함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특징이 뭐죠? 대칭축이 y축이 되면서 x는 0에서 대칭인 그런 함수고 표준 편차는 1이다. 분산도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정규 분포 데이터를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계산을 할 때 이런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면적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무런 표준이 아닌 정규 분포를 가져다 놓고 내가 이제 함수 계산할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가 0.5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걸 지금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분을 하려고 이 함수를 봤더니 와우, 여러분 이 함수 적분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죄송합니다. 이 친구를 내가 직접 적분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적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남이 해놓은 적분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얘를 변환을 시키면요.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이 면적에 대한 정보를 미리 누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다 계산을 해서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마치 상용 로그를 우리가 다 계산하지 않아도 상용 로그 표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 표를 이미 수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어려운 함수를 적분을 해서 다 값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하자면 내가 정규 분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m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과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값을 구하려고 해요. 특정한 확률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분하는 것보다 얘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준화하고 해석을 해주면 이 표준화된 녀석의 면적은 어디가 나와 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면적, 즉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귀찮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해석하는데도 룰이 있겠죠. 그 룰이 뭐냐면 항상 기준이 0부터 반만 나와 있다. 이거 첫 번째. 0부터 절반만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긴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도 되죠. 왜? 대칭이니까.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 0부터입니다. 그 이유도 0부터 계산하면 모든 걸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령 내가 이거 전체를 궁금해. 그럼 여기는 0.5고 여기는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을 외우실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비추. 이걸 굳이 외워서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봐야겠죠. 가령 내가 A부터 B까지를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B까지를 나타내는 평균 죄송합니다. 표준 정규분포표 값을 확인하시고 적은 다음에 이번에는 0부터 A까지를 찾아서 둘이 빼주면 되겠죠. 다음 자 여기 3번처럼 돼 있는 걸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를 알면 되겠죠. 여기는 표에서 구하고 전체가 0.5니까요. 전체 0.5에서 내가 구해준 만큼 빼주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4번은 아까 말했고 0.5에다가 표에서 구해주면 되고요. 자, 뭐 이렇게 생겨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일단 B까지 돼 있는 거 표에서 찾으면 되고 A까지 돼 있는 거 표에서 찾으신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똑같을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였다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준화를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그에 앞서서 문제를 좀 풀고 올까요? 표준화를 하기 앞서서 이 문제를 좀 풀고 가죠. 풀어보세요. 자, 2번을 봅시다. 자, m에서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a고 m에서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가 b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규 분포는 항상 이렇게 벨 쉐입을 따르고 가운데가 딱 대칭인데 여기가 m이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시그마 하나만큼 가는 게 있고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겠죠. 시그마 두 개만큼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그러면 n부터 여기까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이 전체네요. 전체는 색칠을 이걸로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죠.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B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나타내세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만큼 빼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A랑 같겠죠? 여기는 A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구간이니까 이때는 n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구간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 전체가 지금 0.5인데 거기서 a만큼 빼면 여기 나머지 구간이겠죠. 그래서 얘는 0.5 빼기 a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 플러스 시그마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여기만 물어본 거네요. 여기는 지금 전체 b에서 a를 뺀 거죠. b 빼기 a고. 자, 4번 n-2 시그마 여기 정도 되겠죠. n-2 시그마보다 작은 구간을 물었습니다. 그럼 이때도 여기 전체가 지금 b죠.
여기는 0.5, 0.5 빼기 b.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걸로 봤으니까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3번 풀어보십시오. 멈추고 자 봅시다. 표준 정규분포표를 따르는 친구니까 이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항상 벨 쉐입을 따르고 기준이 이번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0입니다. 평균이 0이에요. 뭐 여기 예를 들어 0.5, 여기에 1, 여기 1.5, 여기에 2,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문제에서 1.5보다 큰 구간을 물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0.5에서 여기 전체가 0.5에서 여기 별만큼을 빼줘야겠죠. 이 별은 1.5인 구간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5 빼기 0.4332 계산해 주시면 뭐 668 나오겠죠. 자 이번엔 3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3은 한 이쯤에 있을 테고 3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를 다 나타내 줘야겠죠. 그러면 3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는 0.5가 맞고요. 3까지는 얼마죠? 0.4987입니다. 사실상 전부 다네요. 0.5 더하기 0.4987이 되죠. 그래서 표준편차 3개 정도, 이게 표준편차 1이니까 표준편차 3개 정도 넘어가면 사실상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아래 쭉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그러면 2에서 0.4772니까 여기가 0.4772라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거의 5보다 작은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어요? 0.5에서 0.4772를 빼주는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0.5부터 2까지 0.5부터 2까지 이렇게 구해줘 라는 거죠. 그러면 0. 아이고 좀 넘었네요. 아 맞네 2까지. 자 2에서 0.44772에서 0.5를 빼줘야겠습니다. 0.1925 같은 방식으로 1부터 2.5까지도 구해주면 0.4938에서 1, 0.3413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뭐 마이너스 1까지 여기 구해줘 뭐 이거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까지에서 1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니까 이번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웠다가 자 별 쉐입 A가 0인데 1.5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죠. 얘네는 뭐 선생님 그림 좀 이상하지만 완벽하게 대칭이니까요. 1.5짜리를 2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 더해줘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까지인 거 여기 0.4772 3까지인 거 여기 0.4987 더해주시면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거기서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를 해서 정규분포로 만들어주고 그 정규분포를 표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그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우리가 표준화를 하냐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확률 변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확률 변수를 x라고 넣었을 때 그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요.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데 항상 이 확률 변수는 0,1인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간도 다음과 같이 바꿔줘야겠죠. 모든 애들을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자, 천천히 이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 정규 분포인데 얘를 적분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자, x 마이너스 5 나누기 3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표준화가 돼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해보세요. 표준화를. 하셨죠? 여기도 x 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2가 평균입니다. 그럼 플러스로 나타내지고 4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이것만 봐서는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죠.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 자, 이렇게 정규분포를 줬고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표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준화를 해서 0. 이렇게 1로 내가 바꾸고 싶다는 거죠. 0.1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어쨌든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z가 새로운 변수고 x 마이너스 평균 거기에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이제 이 친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도다 표현을 바꿔줘야겠죠. p g로 바꿀 거고요. 여기는 x에다가 이 값에다가 100을 빼고 처음이니까 다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0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벨 쉐입에서 얘가 0이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요. 얘랑 값이 같겠죠. 그래서 얘는 0, 4, 7, 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이 공식을 써서 풀어보세요. 어떤 값의 평균을 빼시고 10으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1 g로 바뀌죠. 1 이렇게 되고요. 얘도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1.5 x가 g로 바뀌고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계산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벨 쉐입 그려서 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하고 뒤에부터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오는 거니까 이거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6826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하고요. 마이너스 1.5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이 친구 구하는 것도 1.5까지 간 거에서 0.5까지 간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4332에서 0.1915를 빼준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빼보면 0.2417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처음이니까 연습 이렇게 시킨 거고요. 좀만 보는 눈 있으면 이제 잘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얘가 정규분포이니까 표준화했다 뿐이지 원리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얘를 잘 보시면 지금 평균의 표준 편차는 10이에요.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몇 개 갔는지 나타내는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100이니까 80이면은 100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표준 편차를 2번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결국엔 표준 편차 2개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표준 편차 1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 2개 어디서부터?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평균이 0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렇게 사실 나중에 쓰게 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90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하나만큼 빠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반대로 플러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 이렇게 바로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은 다음과 같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필수예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준 편차는 2고요. 평균은 30인 정규 분포네요. 확률을 구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족시키는 K 값을 한번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아야 되니까 G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35는 빼기 30에 나누기 2가 되니까 2.5가 되겠어요. K는 어떻게 바뀌죠? K 빼기 30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0.3023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벨 쉐입을 한번 따져 보시면 벨 쉐입에서 2.5, 얘가 2.5라고 할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에 값이 지금 0.49 죄송합니다. 잘못 색칠해가지고 네, 여기에 넓이가 0.4938이죠. 그런데 실제로 0.3023이 나왔다는 건 뭔가 더 빼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를 빼야 되는지 잘 봤더니 1915를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0.5였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K는 바로 29, 아니요 31, 0.5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시고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5,000명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평균이 34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3, 4, 5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잘 깔끔하게 나타내 주시고, 다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한번 대답해봐라. 이 5,000명이란 건 충분히 숫자가 크기 때문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죠. 정규분포가 일단 성립한다고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350을 자 이걸 식으로 먼저 표현하면 확률 350,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x이고 375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여기는 표준화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균으로 빼니까 345로 빼시고 나누기 표준 편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G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할게요. 얘가 0.5 G 3 이렇게 나타내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벨 쉐입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여긴 0이고 여긴 3, 여긴 0.5로 할게요.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요. 3까지 해서 0.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뺀 값이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값은 0.3072이고요. 이게 1, 2 전부죠. 전체가 1이에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을 나타내 주니까 실제에는 30.72%, 30.72%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분율은 100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65점 이상인 학생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은 데이터, 내가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도 0이 아니겠죠. 이런 애들을 직접 내가 그 함수를 구해서 적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정규 분포는 내가 평균이 얼마고 분산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알면 새로 함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고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배운 실력에서는 선생님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미 상용로그표처럼 적분값을 다 계산해 놓은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해 준다.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 2개 이상 커졌으니까 정규 분포에서 2보다 큰 녀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벨 쉐입 항상 그려서 보시면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여기가 2고 이거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여기가 별표가 식에서 0.4772니까요. 나머지 공간은 0.0228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네요. 이래서 이제 5,000명을 줬군요. 이때는 5,000명에서 곱해 주시면 됩니다. 확률을. 그러면 000 날라가니까 000 뭔가 이상한데? 아니죠. 네. 22.8 거기다 5명 곱해 주시면은 5를 곱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114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이게 5는 10분의 2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14명이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중요하고요. 잘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정원 알려줬고 지원자 알려줬습니다. 평균 편차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350점에 표준 편차가 엄청 큰 시험이었네요. 그렇다는 것은 엄청 산포되어 있다는 거니까 학생들 실력이 천차만별이었나 봅니다. 최저 합격 점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봐라. 자, 얘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350이고 그러면은 484명이니까 2,000명 중에서 484명이 합격을 하는 시험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로 이렇게 좀 나눠주면 2, 4, 2 1000명 중에 242명 즉 0.242 까지만 합격하는 거죠. 100명 중에 24명 10명 중에 2.4명 정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0.24이니까 합격하려면 점수가 최저 점수는 여기에 딱 찍히겠죠. 0.24이니까 어디에 찍힐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해석은 뭘로 하는 거예요? 얘를 정규 분포에서 해석을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하는 거죠.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해서 똑같습니다. 여기가 얼마길래 여기가 0.242가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모든 거니까요. 옆에 이제 표를 봅시다. 표를 보면요,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는 이 별표 값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 값을 대략 구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별표는 0.5에서 0.242를 빼준 거니까 여기는 8로 끝나겠죠. 그래서 0.25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0.7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0.7이 됩니다. 자, 그럼 0.7이라는 것을 다시
원래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계산을 여기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x라고 했을 때 x 빼기 350 나누기 72 0.72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10은 날라가고 x는 350 더하기 77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9점을 맞은 사람이 최소로 합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자료의 정규 분포랑 이걸 계산은 뭘로 한다? 계산기가 뭐다?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마치 로그 계산기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뭐 딱히 별표를 치진 않았지만 5번, 6번, 뭐 4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시험은 당연히 6번 스타일로 제일 많이 나오겠죠. 5번이나 6번 스타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연습이 잘 되면 다음 강의 들어오셔서 이항 분포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고 거기까지 하면 이제 통계에서 절반이 끝납니다. 통계의 절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통계적 추정 넘어가야 되는데요. 추정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이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돼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잘 이해를 못한 학생이 추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계산기 다루는 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절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다 주는 거니까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로그는 몇 개 외웠죠. 우리가 상용 로그는 여기서 외우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통계적 추정에서 선생님이 외워야 될 숫자 몇 개를 알려드릴 텐데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되고 지금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